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응용제도 5번째 실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피스라는 것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서피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어렵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피스를 만들 때 좀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처음 할 때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치수를 막 엄밀하게 입력하는 게 이전보다 조금 덜해집니다. 서피스는 곡면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치수를 엄밀하게 넣는 게 일단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용자의 직관이 조금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산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이 서피스 기능이거든요. 서피스를 있어야지 이제 어떤 자동차의 형상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산업 제품들의 그런 외관을 만들 때는 서피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서피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모델링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숙제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다들 잘 제출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파일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잘 지켜서 내주시는데 이게 너무 이질적으로 좀 너무 이상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홈워크 몇인지도 안 써있고, 그런 분들은 제가 다 감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 감점 안 당하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피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작년도 서피스 과제로 나갔던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작년 학생들한테는 이런 예제도 안 보여주고 그냥 이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다들 잘 해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배우면 이제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바라는 기대 역량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떤 자동차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삼투상도랑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 어떤 모델을 파악할 수 있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어떤 면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크레오의 그 평면상에다가 이 그림들을 그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넣고 이제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작업을 거치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비행기 그런 거를 찾아서 도면을 찾아서 잘 붙여넣고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삼투상도가 나오게 되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자동차 회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카에 오신 분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남녀 불문하고. 조금 더 작년도 숙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그냥 숙제로 일주일짜리 숙제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뭐 왼쪽 상단에도 자동차가 있고, 이거는 뭔가 유명한 스포츠카 같죠? 그리고 이런 귀여운 자동차를 모델링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행기를 모델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어떤 레퍼런스를 제공하는데 그 레퍼런스는 자동차가 레퍼런스거든요. 근데 숙제는 비행기든 자동차든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여객기를 멋있게 그려왔습니다. 당연히 보고서도 10점이고 그랬겠죠. 그럼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켜놨지만 또 역시 여러분과 함께 준비에 들어가서 모델 특성 단위를 수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매번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하지만 정말 하나도 안 지나친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위를 제 NMKS로 바꿨고요. 서피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정말 단순한 거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평면 아무거나 잡으시고 밀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은 그 서피스에 대해서 제가 밀어내기 때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그래서 뭐 아무 선이나 그려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리셔도 되고 일반 선을 그리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닫히지 않은 패곡선이 아닌 그냥 열린 곡선을 그렸는데 아니 열린 스케치죠. 열린 스케치를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 제가 스케치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밀어내기를 해서 어떤 솔리드를 만들 때, 이거 서피스를 만들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은 이런 경고창이 뜨죠. 피처와 교차할 솔리드 형상의 모델이 없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확인을 누르면은 저절로 얘는 서피스를 생성합니다. 솔리드가 아니라. 서피스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종이장 같은 게 만들었죠. 나르는 양탄자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서피스는 어떤 물리량이, 두께에 대한 물리량이 없어요. 얘가 이런 면적에 대한 물리량은 있는데 두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원, 얘가 존재하는 곳은 2차원은 아니지만 얘는 어쨌든 그런 물리량이 하나가 없는, 두께에 대한 물리량이 없는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은 뭔가 조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혹시 우리가 이전까지 만든 솔리드랑 색깔이 다릅니다. 서피스가. 물론 이제 솔리드와 서피스의 색깔을 크레오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정의해 줄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서피스는 이렇게 연보라색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전까지 솔리드는 회색으로 나왔었죠. 얘는 지금 연보라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서피스를, 그러면 솔리드랑은 확실히 다른 성질들이 있거든요. 서피스는 일단은 서피스를 다시 한번 또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괜히 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지우신 분이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는 스플라인 했으니까 이번에는 선 그려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서피스에 두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 이거를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확인을 누른 상태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편집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서피스를 누른 상태로 활성화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화를 클릭해 볼게요. 강화를 누르면은 서피스의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살표가 있다는 건 방향에 대한 얘기죠.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두께도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서피스의 범위만큼만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확인을 누르면 당연히 얘가 솔리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회색이죠. 아까는 보라색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 강화를 하는데 서피스 형상이 너무 복잡하거나 막 꼬여 있거나 그러면은 강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플라인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이런 스윕 같은 걸 할 때도 너무 형상이 복잡하면은 곡률 같은 게 부족해가지고 형상이 피처가 안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서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형상이 복잡하거나 뭔가 꼬여 있으면은 충분하게 두께를 만들 수 없어서 강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요것도 다시 삭제를 하고, 이번엔 좀 서피스의 또 독특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솔리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윗 평면이죠. 탑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밀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사각형을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지금은 치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지금은 밀어내기를 했는데 지금 솔리드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밀어내기를 처음 할 때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서피스로 밀어내는 게 있습니다. 솔리드로 밀어내는 거 말고 서피스로 밀어내는 기를 누르면은 아까처럼 두께가 없는 네모 사각형이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박스 만들었고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일게요. 좀 줄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두께가 없는 뭔가 종이를 접은 듯한 이런 상자가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피스는 솔리드가 아니죠. 이 상태로 뭐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강화를 눌러서. 근데 지금 조금 다른 걸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평면이 있습니다. 얘를 만든 거에 대한 가운데 평면. 방향에 주의하시고요. 이 평면에다가 밀어내기를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가 스플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주의를 하셔야 할 게 꼭 하나만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 개 그리시면 안 돼요. 하나만 딱 그리시고, 만약에 스플라인을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더 그릴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근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한 번에 그려볼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얘는 스케치가 완료가 안 된 걸로 받아들여서 그 상태에서 밀어내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서피스가 생겼죠. 근데 지금 반쪽만 생겼으니까 양방향으로 생기게 왼쪽 상단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해주시고 길게 늘려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뭔가 초가집 지붕처럼 지금 여기 뚜껑이 덮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 더 스케치 해볼게요. 얘를 스케치한 거랑 똑같이 여기다 밀어내기 해보겠습니다. 밀어내기 클릭을 하시고 또 스플라인을 그려볼게요. 좀 멋있게 물결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또 자동으로 서피스를 생성을 하시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는 거를 클릭을 해서 길이를 쭉 늘려줍니다. 사실 제가 학부생 때는 이거를 잘 못 따라갔어요. 너무 그 당시 조교 선생님께서 너무 빨리 해주셔가지고 하나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숙제도 그냥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상자를 막았죠? 위아래로 뭔가 종이 같은 걸 대서 막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결합이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 결합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만 눌러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클릭해 볼게요. 두 개를 클릭하니까 지금 결합이 떴죠? 자, 결합을 일단 클릭을 해 봅시다. 그럼 뭔가 이런 격자가 생겼어요. 격자.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 아마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 수업 시간에서는 안 들으셔도 아마 다른 수업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격자를 메쉬라고 하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격자가 남아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격자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누르면. 그럼 지금 격자가 안에 있던 게 밖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되면은 이 격자가 그려진 부분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됩니다. 다시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은 안쪽으로 바뀌었죠. 그 안쪽은 살아남고 바깥쪽은 사라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가운데 있는 상자만 한번 살려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없앨 겁니다. 이 상태로 결합을 클릭을 하면은 다 잘려나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서피스가 하나로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한번 밑에도 해볼게요. 똑같이 얘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고 또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또 역시 이런 격자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 안쪽에다가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비누 같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아직 연보라색이잖아요. 서피스란 뜻이에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확인도 해볼까요? 확인이 될지 모르겠네요. 보기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단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한 면 아무 면이나 눌러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쭉 당기면은 이렇게 소개가 지금 비어 있죠. 그쵸?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요거를 누르지 마시고 X를 눌러 주십시오. X 누르고 확인했으니까 다시 모델로 가서 왼쪽 상단에 모델로 가셔서 작업을 계속해 봅시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에 비해 뭔가 조금 더 활성화된 게 있어요. 솔리드화라는 게 보이시죠? 이 솔리드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서피스나 퀼트나 서피스나 사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서피스로 뭔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피처를 만들었을 때 그 서피스가 완전하게 감싸져 있어서 안에랑 밖이랑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얘도 보시면은 이 비누의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지금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공간이 서피스에 막혀가지고 이런 경우만 이 솔리드화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제가 솔리드화를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냥 솔리드로 바뀌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한번 눌러볼게요. 하고 뭐 설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회색 덩어리가 됐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얘도 한번 보기를 눌러서 단면을 클릭하고 안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안쪽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랑 다르게. 이 기능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서피스로 복잡한 형상, 서피스는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 좋아요. 이런 곡선을 여러분이 다 치수를 넣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피스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이제 솔리드화를 할 때, 솔리드로 만들 때 저 솔리드화 기능을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산업에서도 쓰이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해볼 거는 조금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서피스의 응용인데 이쪽에다가 또 뭔가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다가 또 밀어내기를 해봅니다. 밀어내기를 하시고요. 여기다 스플라인 말고 저 한번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리고
요거를 관통을 하게 그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반만 얘를 보면은 얘 서피스를 얘를 만들면은 다 안 지나가겠죠. 여기가 지금 막 열려 있잖아요. 이쪽이랑 이 솔리드가 열려 있으니까 다 안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안 되고 이거를 길게 늘려서 아예 이 솔리드 바깥쪽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상태로 확인을 누르고 양쪽으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서피스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생겼죠? 생겼는데 이 상태로 뭔가 이렇게 방향도 줄 수 있고 네, 확인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금 서피스가 안에 들어갔죠? 서피스가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뭔가 좀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이 상태에서 얘한테 지금 솔리드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솔리드화 활성화가 됐어요, 뭔가. 제가 분명 말했죠. 서피스로 닫혀 있을 때만 솔리드화가 활성이 된다고 했는데 얘도 지금 뭔가 활성이 됐잖아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랑 다른 게 얘를 솔리드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재료 제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만들었던 모델이 그 서피스 형상을 따라서 제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기능이죠.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죠. 이걸 이용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재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되게 독특한 기능이고 왜냐하면 서피스를 이렇게 막 만들었을 때 실제로 지금 단순한 형상이지만 복잡한 형상이 그려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재료 제거를 이용해서 그려야 된다면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되게 복잡한 형상을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런 게 지금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지워주고요. 이 서피스는 이 서피스도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조금 이제 별개의 방법이 여기다 다시 한번 스케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밀어내기 또 이번엔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상태로 그리면은 또 이렇게 되고 이거를 서피스를 여기서 막 아까 눌러서 했잖아요. 그쵸? 방향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까랑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서피스를 선택 안 하시고 왼쪽에 있는 솔리드를 그대로 눌러봅시다. 누른 상태로 재료 제거를 누르면 뭐가 될 것 같나요? 네, 아까 그 했던 솔리드화랑 똑같은 기능이죠. 거의 똑같이 지금 한쪽을 다 밀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밀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을 서피스를 이용해서 남기는 거는 아까처럼 솔리드화를 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밀어내기 안에서 이걸 솔리드로 밀어내기를 선택한 다음에 재료 제거를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기능입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